태국 트랜스젠더. 여러분, 요즘 TV나 유튜브를 보면 트랜스젠더 분들을 자주 보게 되시죠? 트랜스젠더는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과 성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태국에는 유독 트랜스젠더가 많은 편입니다. 태국에는 왜 이렇게 트랜스젠더가 많을까요? 오늘은 태국의 트랜스젠더가 많은 이유에 대해 오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불교 문화와 관용. 태국은 불교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인구의 약 95%가 상자부 불교를 믿고 있죠. 이 불교 문화 안에는 전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번 생의 모습은 전생의 결과라는 인식이 있어서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죠. 또 상자부 불교에서는 성 정체성이나 성별 전환에 대해 크게 죄의식이나 금기를 두지 않고 윤회나 업보 같은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미용, 패션, 연예계, 관광 산업 같은 분야에서 트랜스젠더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대중적으로도 자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상대적으로 약하고 개인의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잠깐! 스톱! 상자부 불교란 무엇일까요? 불교는 상자부 불교, 대승불교, 티베트 불교 세 전통으로 나뉩니다. 태국은 상자부 불교, 한국은 대승불교, 티베트는 티베트 불교가 중심이에요. 각 전통마다 수행 방식과 목표, 불보살 신앙이 차이가 있습니다. 2. 경제와 의료 인프라. 태국은 관광, 미용, 공연 산업 같은 서비스 산업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외모를 경쟁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트랜스젠더들에게도 취업 기회가 많아요. 특히 미용, 공연,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트랜스젠더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이런 다양한 직업 기회 덕분에 트랜스젠더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또 태국은 성형이나 성전환 수술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중심지예요. 의료 기술도 뛰어나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받기 위해 일부러 태국을 찾는 해외 방문객들도 많아요. 이런 환경 덕분에 트랜스젠더가 사회 속에서 더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게 된 거죠. 3. 역사적 배경. 옛날에 전쟁이 터지면 누가 제일 먼저 끌려갔을까요? 바로 남자들이었죠. 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과거 여러 차례 전쟁과 사회적 혼란으로 남성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남자아이를 여자처럼 키우는 문화가 생기기도 했고 이런 전통이 이어지면서 성별의 경계를 바라보는 인식도 비교적 유연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트랜스젠더 인구 증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는 가설도 있어요. 물론 모든 지역이 그랬던 건 아니지만 이런 역사적 배경이 지금의 태국 문화에 조용히 깊숙이 스며들었을지도 모릅니다. 4. 사회적 약자와 현실.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관용적인 사회처럼 보이지만 태국에서는 아직 법적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트랜스젠더도 여전히 병역 의무 대상이고 공무원이나 일부 직업군에서는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기 어렵고 임금이 낮은 서비스업이나 유흥업소, 공연업 등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죠. 겉으로 보기엔 자유롭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경제적인 안정성이나 제도적인 보호는 아직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즉, 태국이 트랜스젠더에게 비교적 열려있는 사회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평등한 기회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정리해볼까요? 불교 문화가 성 정체성에 대한 관용을 키움, 서비스업이 발달해 트랜스젠더에게 진입 장벽 낮음, 전쟁을 피해 남성을 여성으로 키웠다는 가설, 사회적으로는 관용적이지만 법 경제적 보호 부족. 결국 태국의 트랜스젠더가 많은 이유는 존중과 기회 그리고 생존이라는 현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을 존중해줍시다.